네, 브렉시트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계 경제 기구에서 일단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요동쳤던 국제 증시가 회복세에 접어드는 등 점차 안정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브렉시트 후폭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브렉시트 결정된 지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처음에 충격에서는 조금 이제 완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첫날 굉장히 그 결정된 날 굉장히 폭락을 많이 했었고 또 이제 그게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지난 한 주 어떨 것이냐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증시에 미쳤던 단기적 충격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진정이 우연히 된 것은 아니고 G7 국가들이 브렉시트가 결정된 직후에 이제 화상 회의를 가졌고요. 예, 예. 그 주말에 60개국 금융 관계자들이 스위스 바젤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네.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엄청난 양의 돈을 풀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 중앙은행이 지난주에 3조 원의 유동성을 풀겠다고 이제 공언을 했었고요. 중국은 실제로 지난주에만 59조 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은 403조 원을 공급하겠다고 했고요. 거의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공급해서 증시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 IMF는 브렉시트가 세계 최대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IMF가 이제 매달 말에 정례 브리핑을 하는데요. 네네. 이번 지난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게리 라이스 대변인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현재 우리는 아마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목격하고 있다. 예. 그래서 라이스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첫째, 브렉시트가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 둘째, 영국에서 단기간 내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 셋째, 유럽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렉시트가 그 영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융, 두 번째가 교역입니다. 수출입, 세 번째가 투자인데요. 현재는 그 금융 중에서도 주식시장에서만 충격을 벗어난 상태인 거죠. 가령 금융 쪽에서도 외환시장을 보게 된다면 파운드화는 현재 그 이전에 비해서 10% 하락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수출입을 생각한다면 이미 영국의 소비자들은 내수 시장에서 소비를 억제하고 있고 해외여행 등을 이렇게 긴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그 영국의 GDP나 혹은 영국과 여타 세계와의 교역 규모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영국 런던이라는 것은 영국이라는 나라는 EU 투자의 교두보가 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영국을 통해서 EU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러한 투자들이 줄어들 것이 분명하고 또한 기존에 투자한 것도 회수해 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브렉시트가 주는 경제적 충격은 현재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다. 좀 어떻게 좀 암울한 그 판단인 건데요. 이게 브렉시트 결정되고 나서 물론 이제 그 절차가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EU는 그렇게 결정 났으면 이제 빨리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영국은 또 오히려 국내 정세도 그렇고요. 굉장히 주저하는 모습인데요. 이건 어떤 상황이라 좀 봐야 될까요? 그만큼 그 영국이 EU와 분리했을 때 얻게 될 충격에 대해서 잔류파뿐만 아니라 그 탈퇴를 추진했던 쪽에서도 심각하게 상황을 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공약이 그동안에 그 브렉시트파가 내걸었던 공약이 거짓말로 드러났고요. 또한 브렉시트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없다는 것이 현재 드러나 보입니다. 가령 선거 과정에서 브렉시트파들은 이제
상당히 많은 거짓말로 유권자들을 현혹했어요. 예를 들어서 EU 분담금을 전부 영국 내 건강보험으로 돌려서 쓰겠다. 혹은 이민의 유입을 막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가령 영국 독립당 당수는 자신이 그러한 공약을 한 적이 없다. 탈퇴파들은 이민의 유입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렉시트파들은 질서 정연한 퇴각 전략, 탈퇴 전략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영국이 EU와의 경제적 통합은 상당 부분 유지하는 대신에 분담금은 적게 내고 예. 화폐, 파운드화의 독립성은 유지하고 또한 EU로부터의 규제는 받지 않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지 않겠다. 이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없는 것이죠, 사실상. 네. 때문에 현재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좀 멘붕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렇죠. 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브렉시트 결정을 취소해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300만 명 어떻습니까? 이 넘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서명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약한 사항이고 현 정부가 공약한 사항이고 국민투표를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이제 당장 번복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하지만 향후에 영국이 이제 EU와 탈퇴 협상을 벌여가는 과정에서 또한 현재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할 가능성이 가시화가 되면서 결국 브렉시트 자체를 번복하거나 아니면 브렉시트는 하더라도 사실상 브렉시트 한 것과는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그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본다면 지난 주말에 이코노미스트가 영국이 브렉시트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현 정부가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한다. 사실 대의 정치 하에서 직접 투표라는 이런 국민투표는 참고 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 의회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투표를 다시 하는 거죠. 현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수의 청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네. 또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 여론이 더욱 들끓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미 이전에 아일랜드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EU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노라고 했지만 이후에 번복해서 다시 예스라고 했던 그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시나리오는 영국에서의 현 정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가 차기 영국에서 선출된 정부 이것은 지금 새로 구성될 캐머런 이후의 정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새로운 총선을 통해서 구성될 네. 정부가 EU 멤버십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가령 현재와 같이 이제 시간을 끌게 되면 EU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령 가장 예민한 문제였던 이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때문에 영국이 시간을 끄는 것은 상당히 이제 현명한 판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과 EU와의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도저히 뭐 방법이 없으니까 조기 총선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조기 총선 후에 구성될 새로운 정부는 전 정부가 행했던 국민투표는 실수였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영국이 원했던 그 이민의 문제라든가 이민자 규제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새로운 정부가 그냥 EU의 잔류를 선언하는 EU 멤버십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하는 이러할 시나리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이코노미스트는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보다는 브렉시트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주 길고 고통스럽고 불확실한 그러한 시대가 계속되고 경제는 힘들어지고 국론 분열은 심화될 거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영국 내에서는 본인들의 전략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런 스탠스가 결과적으로 전 세계 경제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요.
400조 넘게 어떤 그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했고 중앙은행이 또 경기부양책 시사하면서 7년 만에 또 금리 인하 시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전 세계적으로 미쳐지는 파급력에 대해서 그런 위기에 대해서 어떤 그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뭐 단순한 임시 방편일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인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학자들의 평가를 보면 역사적인 실수다. 이런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런던은 이번 결정으로 런던이 이제 세계 외환 시장의 40%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최대 금융 허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위치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세계에서의 현재 무역, 즉 교역과 투자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다국적 기업이 정점에 서서 생산 과정을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세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 각국으로 흐트러뜨립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게 됨에 따라서 적어도 EU와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관세 혜택을 완전한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영국이 향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때문에 영국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것이 EU로 확산되고 세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현재 유동성 공급은 금융시장, 자본시장, 주식시장에서의 충격을 완화하는 정도에 그렇죠. 머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이번 브렉시트가 EU 내에서도 국가별로 좀 네. 이해관계가 다르게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독일이 최대 수혜국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브렉시트를 바라보는 EU 회원국들의 시선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런던이 외환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된다면 아무래도 EU 내에서의 무역과 금융 결제가 EU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현재 이와 같이 그 사정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서 즉 EU의 탈퇴, EU의 그 원심력이 가속화되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사실 제공한 것은 독일의 책임이 크거든요. 독일이 긴축 정책을 주장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무제한적인 통화와 재정 완화책을 벌인 것에 비해서 독일은 긴축 정책을 폈고 그에 따라서 경쟁력이 어려운 주변 국가, 피그스 국가들의 어려움이 야기가 되었고 이민도, 난민도 야기가 되고 이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EU의 회원국들의 요구를 보다 반영시키자 이러한 이제 요구가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독일이 그것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 탈퇴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추가 탈퇴 우려는 오히려 실제로는 탈퇴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 거짓말이었고 여러 가지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오히려 덴마크라든가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극우 정당들이 탈퇴 요구를 해왔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수그러들 가능성이 좀 있지는 않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군요. 그런 역풍이 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이 브렉시트 후폭풍이라는 게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지만 아시아 경제, 특히 우리나라의 증시도 그렇고요, 금융 전반에 어떤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두루뭉술한 어떤 예상 말고요.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는 신흥국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실제로 보고 계십니까? 그 근거는 이제 달러화나 엔화가 강세가 되게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당연히 세계 시장에서 일본 상품과 경쟁을 하는 한국의 수출에 도움이 되게 될 것이다. 미국과 경쟁을 하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때문에 오히려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주장인데요. 저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이 받게 될 타격이 워낙 크고요. 영국은 사실 그리스보다 14배나 되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국이 나빠지면서
EU의 교역이 부진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중국이 EU와의 교역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한 교역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도 반사이익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초반에 저희가 얘기를 나눴듯이 세계 네. 증시는 지금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국내나 국제 증시가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일단 증시가 단기적으로 완화됐고요. 예, 예.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돌발적인 어떤 악재가 터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이번 상황이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 영국의 경제가 침체되고 EU가 어려워지게 되고 세계 경제의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 저하됨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악재로 그렇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